어느 금요일 밤. 여보세요? 자기야, 나 드디어 재판 끝났어. 진짜? 당분간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네. 음, 또 처리해야 할 사건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큰 건 해결했으니까, 나중에 생각할래. 그래서 말인데, 내일 토요일이겠다.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할까? 자기 좋아하는 작가 전시회 열리던데? 그게, 어쩌지? 내일은 내가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아. 바빠? 토요일까지 출근하는 거야? 음, 그냥 요즘 일이 많네. 미안해. 아니, 미안하기는 나도 주말 반납하면서 일한다고 약속 퍼크낸 적도 있는걸. 그럼 일요일은? 점심이라도 같이, 일요일도 좀 힘들 것 같아. 그래. 뭐 쉬어서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뭐. 자기 너무 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다음에 시간 되는 주말에 만나야겠다. 그러게. 평일에라도 얼굴 한번 보자. 좋아. 내가 시간 될 때 연락할게. 그래, 알았어. 2주 후.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아주 홀쭉하네. 날이 더워서 그런가 봐. 아무리 야근이다 뭐다 좋지만 그래도 몸이 우선인데 건강 신경 쓰면서 해. 요 한 달 동안 볼 때마다 자기 표정 진짜 안 좋은 거 알지? 오늘은 영화관에서 졸기도 하고 피로 누적이 심해 보여. 비타민이랑은 다 잘 챙겨 먹지? 그럼 자기가 준 거 잘 먹고 있어. 이번 주말엔 그냥 푹 쉬어. 음.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때 공방에서 도자기 만들었던 거 찾으러 가야 되기도 하는데, 어떡하지? 자기 시간 괜찮아? 그게, 그날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일? 무슨 일? 그냥 친구랑 보기로 했어. 그래? 아까는 푹 쉬라니까 고개 끄덕이더니 갑자기 어떤 친구인지 물어봐도 돼? 중학교 동창이라 자긴 모르는 친구야. 그렇구나. 알았어. 그럼 공방은 다음에 가는 걸로 하자. 이해해줘서 고마워. 요즘 들어 주말에 부쩍 일이며 약속이 많네. 지난주엔 일 때문에 나랑 보는 건 안 될 것 같다더니 친구랑은 그새 약속을 잡은 거야? 이렇게 퇴근할 때 잠깐만 보는 거 말곤 얼굴 보기가 쉽지 않네. 1개월 후. 이제 나이 전화도 안 받네.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카페에서 하나 한 잔 사고 집에 들어가야겠다. 어? 대호 씨. 저기요. 어떻게 여기 나야말로 묻고 싶어. 대호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카페에서 이러고 있어? 그게 안 그래도 이상하다 했어.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기계들도 아니고 주말 내내 계속 나오려는 애선 없을 텐데 그마저도 1개월 내내 주말에 아예 시간을 못 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사이에 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는 거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대호 씨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대기업이고 후잡을 뛸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잖아. 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에선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어쩔 수 없는 일? 무슨 일인데 그렇게 어쩔 수 없어? 나한테 말 못할 일인 거야? 그게 지금 당장 너에게 말하긴 그럼 언제 말해줄 수 있는 건데? 나 대호 씨 여자친구잖아.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럼 뭐야? 나랑 만나기가 싫은 거야? 아님 뭐 정말 상황이 힘들어졌어? 그래? 어느 쪽도 말해줄 수 없구나. 그래, 알았어. 내가 캐물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제대로 말도 못하고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지. 난 대호 씨한테 다 오픈하려고 했는데 대호 씨는 아직까지 나한테 숨기고 싶은 게 많은가 봐. 내가 주제넘게 괜한 걸 물었나 보다. 그럼 가볼게. 하나야. 이거 나 할 말 없는 거 아니었어? 솔직하게 다 말할게. 말할게. 사실은 너한테 선물을 사주고 싶어서. 선물? 선물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라고? 대체 뭘 선물하려고 했길래? 아, 이렇게 이런 꼴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도 너 화나고 속상해하는 게 더 싫으니까 말할게.
반지를 사주려고 했어. 이번에 너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하고 싶어서. 뭐? 프로포즈? 응. 우리가 미래 결혼 얘긴 종종 했지만 최근에 진짜로 너와 영혼을 함께 꿈꾸고 싶어졌거든. 그래도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실반지 하나로는 안 되니까. 진작 말하지. 난 괜히 오해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생겼나? 아니, 내가 싫어서 일부러 피하나? 별의별 생각 다 했다고. 미안해, 걱정시켜서. 나도 너한테 괜히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 그래서 이번 달만 하고 진짜 금방 하려고 했어.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까지 일하면서 반지를 살 필요는 없었는데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네. 무리한 건 아니고 너한테 좋은 거 선물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너 무거우라고 한 거 아니야. 원체 내가 용돈도 적게 받는데다 그동안 결혼한다고 조금씩 돈 모은 것도 있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 얼마 되진 않았거든. 응? 용돈이라니? 월급은 어쩌고? 사실 내 월급을 내가 관리하고 있지 않거든. 그럼? 우리 형수님한테 맡기고 있어. 어? 형수님한테? 어머님도 아니고? 그게 말하자면 긴데 길어도 다 들어줄 수 있으니까 말해줘. 이제 정말 우리가 결혼할 사이라면 이런 사실도 가감없이 털어놔야 맞는 거잖아. 맞아. 막상 털어놓으려니까 좀 떨려서 그래. 사실 있잖아. 나 지금 어머니 친아들이 아니야. 뭐? 지금 계시는 어머니는 내 새어머니야. 내 친어머니는 날 낳다가 쇼크가 와서 세상을 떠나셨대. 새어머니? 그럼 아버지 자식은 맞아. 아버지가 우리 친어머니와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셨어. 그래서 그 결실로 나라는 아이가 태어났고 날 키워서야 할 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결국에 친아버지한테 가게 된 거지. 어, 가장자가 좀 깨지. 내 진작에 솔직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 가정사 자체가 너무 딥한 주제기도 하고 쉽게 말 못했어. 너도 많이 놀란 것 같아 보이네. 아니, 부모님의 과거에 어떻고 그런 거 따지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면? 일단은 지금 어머니께서 자기 키워주셨다는 건 알겠어. 아무리 그렇다 한들 지금까지 형수님한테 자기 월급을 다 드려야 되는 이유가 돼? 내가 어릴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았거든. 원인 모를 바이러스 질환 때문에 병원 신세도 자주 줬어야 됐어. 비싼 주사대에다가 여러 검사 비용까지 우리 가족에게 너무 부담이었을 거야. 나도 잘은 모르지만 특별은 아버지가 그때 생활비를 제때제때 가져다 주지 않았었나 봐. 그러다 일찍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집 생활비와 내 병원비는 오로지 어머니와 형이 몫이었지. 형은 그때 막 대학을 졸업했을 때였는데도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신데 육아하기 혼자 힘들어하시니 어쩔 수 없이 어린 날 같이 돌봐준 거야. 그러다 내가 중학생 될 무렵쯤 처음 형이 지금의 형수님과 결혼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는 형수님이 엄마를 모시고 살게 되면서 나도 함께 키워주신 거나 진배 없지. 형도 그렇고 형수님이 항상 나한테 그랬었어. 날 키우는 게 정말 많이 힘들었다. 사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이었지만 아버지 대신에 책임지려 노력했다면서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했어. 네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우리 공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나도 그 말에 동의해. 실질적으로 피가 섞인 내 아버지가 날 방관하고 돌아가셨으니 어머니도 형도 참 사실 내가 많이 미웠을 텐데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날 책임져 준 거잖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그 월급으로 그 빚을 갚고 있는 거야. 빚이라니? 빚이 많지. 형이 말하길 날 키우는데 드는 병원비, 학비, 생활비가 정말 많이 들었대. 지금이 안정됐지만 투자까지 떼야 될 정도로 힘들었대나 봐. 나 때문에 다들 힘들었다는데 뒤늦게라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기도 해. 미안, 내 얘기가 너무 길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진작 이런 얘기를 나한테 털어놓지 않았던 거야? 날 좋지 않게 생각할까 봐. 보통 다 그랬거든. 애독한 부모 밑에서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았어야 해라 이러고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며 살고 있다고. 이런 애인 거 알게 되면 너도 나한테 실망할까 봐 무서웠던 것 같아. 그래서 프로포즈하면서 내 속사정 다 털어놓고 싶었어. 사실 그동안 결혼 같은 거 감히 꿈도 못 꿨는데
너 만나면서 새롭게 가족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됐던 것 같아. 지금 있는 이 시간보다 더 길게 너를 만나고 한 집에서 평생 너와 함께 살고 싶다고. 미안해. 내가 너무 앞서간 건 아닌가 모르겠네. 아, 대우 씨. 결혼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괜찮아. 그래도 이번 주 일하면 프로포즈 링은 살 수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받아주면. 아니야. 받고 싶지 않으면 안 받아도 돼. 그냥 내가 잘할게. 하나야, 내 출생비용은 비록 더럽지만 그래도 난 친아버지랑 달라. 연애도 너랑 한 게 거의 처음이었고 지금 2년 가까이 만나오면서 다른 여자 눈에 들어온 적 단 한 번도 없어. 이거 약속할 수 있어? 갑자기 널 왜 안아주는 거야? 내 눈치 보며 그런 식으로 사과하지도 변명할 필요도 없어. 태어나는 건 자기 의지대로 흘러간 게 아니었잖아. 상황이 자기한테 안 좋게 흘러가게 되면서 힘들어졌다 해도 그래도 대우 씨 어린애였고 어른에게 보호받아야 했던 존재였어. 지금 보니 대우 씨가 나한테 맞춰주고 있었던 게 단순히 배려를 넘어서 예전부터 눈치 보며 그래왔던 게 습관이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 근데 나한테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서로 사랑해서 연애하는 사이잖아. 나한테 일방적으로 맞춰줄 필요도 없고 대호 씨도 나한테 화나는 거 있으면 화내도 되는 거고 그런 관계인 거야. 네가 날 싫어하게 될까 봐 그래서 헤어지자고 할 것 같다. 전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아주는 관계가 오히려 난 더 이상한 것 같아. 서로 안 맞는 게 있으면 대화를 풀고 맞춰가면 되는 거잖아. 나랑 안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싫어할 거라 그런 생각하지 마. 진짜? 그래. 그리고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 잘 들어. 나도 대호 씨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 종종, 아니, 꽤 자주 많이 했어. 이렇게 나만 바라봐주는 순애남이 요새 어디 흔하냐고. 뭐, 그러니까 우리 결혼해. 비싼 프로포즈? 반지? 그래, 그것도 좋지. 하지만 난 자기가 오늘 지금처럼 속마음 환히 드러내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게 더 감동이야. 나도 자기가 요즘 나 피해서 괜한 생각 많았는데 이게 모두 다 참 바보였다. 그치? 대화하면 이렇게 잘 풀릴 거. 음, 앞으로도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바로 말해주자. 그리고 당장 일도 그만둬. 반지 때문에 매일 쉬지도 못하고. 힘들지만 좋았어. 너 반지 받고 좋아할 생각만 하면. 아무튼 이런 보잘것없는 나라도 받아준다니 정말 고마워. 너 진짜 나한테 너무나도 과분한 사람이야. 또 그런 식으로 자존감 밑바닥 치고 가지 말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계속 그렇게 깎아내릴래? 1개월 후. 왜 나보다 자기가 더 긴장했어? 모르겠어. 가족들 처음 보여주는 자리니까 마음이 이상하고 그런데. 자기도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릴 때 잘했으니까 나도 자기 가족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노력할게. 응, 들어가자. 왔어요, 도련님? 네, 용수님, 저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 김하나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대호가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왔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워낙 숫기도 없고 쑥맥인 놈이라 평생 결혼은 못하고 살 줄 알았는데. 제가 더 운이 좋죠.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가요? 어쨌든 먼 길 오셨는데 식사부터 하시죠.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안방에 계셔요. 아침 드신 게 불편하신지 주무신대서 일단 그렇게 하시라 했어요. 인사는 이따 드리도록 하세요. 네. 우리랑도 나이 차이가 제법 나서 그런가? 여기선 예비 형님이 곧 시어머니 역할을 다 하시는 것 같네. 예비 재수씨, 여기 앉으세요. 아, 네. 영수님, 이 음식들은 다 여기 두면 되나요? 네, 편한 대로 해요. 그리고 베란다 뒤쪽에 김치냉장고에서 물김치도 같이 내올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됐어요. 손님이 무슨 일을. 편히 앉아요. 그래도, 뭐지? 당연히 집안일 할 수는 있다 치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 인사를 왔는데, 예비 형님이랑 예비 아주버님이 오히려 앉아있고, 대호 씨가 상을 차리는 이 상황은 뭐지? 그래서
우리 예비재수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아, 지금은 국선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세요? 우리 도련님보다 훨씬 능력자시네. 능력자는요. 대호 씨도 스펙만 놓고 보면 만만찮잖아요. 뭐 그게 다 누구 때문이겠어요. 지금 도련님이 저렇게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건 순전히 다 어머님이랑 저희 영향이 크죠. 네. 우리 대호 얘긴 들었죠? 혹시 괜히 우리가 말실수하는 걸까 봐.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도련님이랑 결혼이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좀 그렇잖아요. 나도 아무리 내 아버지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속상하고 상처 주게 만든 입장에서 무책임한 아버지를 좋게 보고 있진 않거든요. 저는 외탁을 한 편이라 보면 볼수록 대호가 아버지랑 좀 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지금이야 애가 좋게 보여도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사람 일 아무도 모르니까요. 맞아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예비 아주버님 말씀대로라면 전문가한 잘못을 자식한테 그대로 투영해서 보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전 제 직업상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진 않지만 범죄자들을 좀 많이 만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어떻게 살아왔다 정도는 파악이 되거든요. 예비 아주버님께서 말씀하신 볼수록 닮았다라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켜본 대호 씨는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온 사람이죠. 만약 대호 씨가 아버지를 닮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누군가를 이유 없이 상처 주는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 나는 바람을 피우다거나 그런 뜻으란 말이 아니라 외모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가족이 될 텐데 서로에 대해서 선입견 없이 바라봐 주시면 더 좋겠어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러죠. 자, 물김치 가져왔습니다. 고생했어요, 도련님. 이제 와서 같이 식사해요. 뭐지? 예비 형님, 사람 무안할 정도로 빤히 쳐다보시더니 금방 걷었네. 1시간 후. 뭐야? 고양이 방이 따로 있는 거야? 음, 조카들도 그렇고 형수님이 고양이를 엄청 좋아하시거든. 여기에 캣타워랑 캣휠까지 고양이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방을 아예 따로 마련해 둔 거야. 고양이들 진짜 귀엽다. 방도 되게 잘 꾸며놓으셨네. 고양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그럼 자기 방은 어디야? 온 김에 구경해보고 싶어. 내 방은 이 집 나가면 바깥에 있어. 바깥에 있다고? 응, 별채처럼 따로 지어진 곳이 있거든. 그래서 평소에는 거기서만 지내는 편이야. 가볼래? 그래. 잠시 후, 여기가 대호 씨 방이라고? 좀 작지?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 여기 앉아. 어, 뭐야? 분명 예비 형님 사는 곳은 인테리어도 새로운 데다 화려한데 여긴 별채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냥 창고 같은 곳 같잖아. 창문도 겨우 하나 있고 화장실도 그 집에 비하면 작은 건 그렇다 쳐도 아까 보니 게스트룸도 있고 방도 여러 개 되는 것 같던데 왜 여기로 방을 정한 거야? 어, 어릴 때부터 여기서 지내다 보니 그냥 여기가 제일 편한 것 같아. 식사 같은 거야 본처에서 먹는다지만 뭔가 느낌이 우리 집이 아닌 것 같거든. 어릴 때부터 여기서 혼자 지냈던 거야? 응. 그래도 용돈으로 이것저것 사서 많이 나아진 거야. 예전엔 침대도 없이 매트릭스만 깔고 잤었어. 이 정도도 감지덕지였지. 그냥 날 걷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니까. 솔직히 나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만 않았어도 어머니나 형이 더 여유롭게 살았을 거야. 아니, 지금도 충분히 여유롭게 사는 것처럼 느껴져. 솔직히 본체랑 여기랑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는 걸. 예비 아주버님, 형님 모두 명품 의상을 입고 있는데 내 훨씬 겨우 이 방에 옷장 하나가 전부잖아. 근데도 겨우 슈퍼 싱글에 에어컨도 없네. 여신 어렸을 때부터 살아서 이곳이 좋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3자가 보기엔 뭔가 이상해. 며칠 후, 이 금액을 다 모았다고? 너무 적게 모았나? 미안. 형수님한테 거의 90% 주고 그 나머지 용돈으로 돈 모으고 하다 보니 너만큼은 많이 모으질 못했을 거야.
그래도 결혼 준비할 때 이 돈 요긴하게 쓰면 적게 모은 게 아니라 이 정도도 너무 훌륭하지. 잠깐 근데 뭐라고? 90%를 형수님한테 준다고? 응. 지난번에 말했잖아. 나 키우면서 든 돈 빚 갚는 중이라고. 혹시 대략적으로 얼마나 들었는지 들은 적 있어? 아무리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 하지만 성인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돈을 받고 있다면 이미 그 값은 다 치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대학도 장학금으로 갔다 하지 않았어? 맞아. 그때 형이 하는 사업이 잠깐 어려워지면서 등록금을 내주지 못한다 했거든. 그래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코피 나도록 공부했지. 학원 같은 것도 안 갔어? 응. 학원비도 비싸서 그땐 못 보내준다 했어. 뭐야. 학원비도 안 대주고 등록금도 안 대줬다면서 대체 뭐가 그렇게 빚을 졌다는 거지? 어릴 때 병원비가 들었다 한들 그래봤자 지금 당신이 그 회사 들어가서 급여가 얼만데 2, 3년이면 벌써 털고도 남았을 텐데 지금까지 90%나 주고 있었단 말이야? 아버지가 지금 빚까지 갚아야 된댔어. 아버지가 일도 잘 안 하면서 벌리는 게 많아서 주위에 돈을 많이 빌리러 다녔었어. 그래서 대신 형이랑 어머니가 그 빚을 갚아줬고 나는 그때는 어렸으니 지금이라도 아들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 했어. 그 빚이 정확히 얼마인진 들은 적 있어? 물어는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했어. 정확히 기억도 안 나는 금액이면서 그 책임을 자기한테만 지우고 있다고? 대호 씨,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가족들 좀 이상해. 대호 씨 이용하는 것 같아. 안 그래도 나도 계속 형과 그 얘기 중이야.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생활비 내지 못할 것 같다 했는데 형이 얼마 전에 크게 화를 내더라고. 나보고 배은망덕하다고 버리지 않고 키워줬더니 은혜도 모른다면서 말이야. 뭐? 아니 절대 아니야. 대호 씨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어느 배은망덕한 사람이 지금까지 형이랑 형수님한테 돈을 줘. 이미 충분히 자기는 자기 역할 다 했어. 오히려 자기를 몰아가려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뭘? 당연하지. 자기도 엄연히 그 집의 아들이야. 똑같은 권리가 있는 거라고. 당당하게 내가 번 돈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 나쁜 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 사람들 꼭두각시로 살 순 없는 거잖아. 맞아. 아줌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와서 다른 방법을 모르겠어. 내 의견을 말할 때마다 가족들이 내가 이기적이고 못된 거라고 말하니까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전혀 아니야. 이제부터 배우면 돼. 나도 도와줄게.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자기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응. 앞으로는 뭐든지 나한테 말해주기야. 알았지? 응, 그럴게. 전형적으로 가스라이팅해서 상대를 무력하게 만드는 수법을 쓰고 있네. 대호씨가 워낙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이 지배적으로 굴고 있다 보니 본인은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른다는 게 진짜... 일주일 후. 웬 젊은 아가씨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좀 놀랐지 뭐요. 워낙 옛날 일이라.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겐 중요한 일이라서요. 혹시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어떤 거든 말씀해 주세요. 대호씨 아버님에 대한 얘기 꼭 듣고 싶습니다. 아, 소주 한 잔 시켜도 되나? 물론이죠. 안주까지 다 드셔도 됩니다. 사실 내가 대호 아빠랑 같이 일도 했지만은 고향 때부터 오랜 친구였어. 그 사람이 급작스럽게 그렇게 간 뒤로 나도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다고. 어떤 말씀이라도 좋으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아버님은 불륜도 모자라 온갖 사고를 치며 가족들 힘들게 하는 파렴치한이었더라고요. 와, 누가 그런 말을 하나? 불륜, 그래, 그걸 제외하고 뭔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대호 아빠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원래 대호 아빠가 성격도 참 조용하고 순박한 사람이고 그 대호 아빠랑 결혼한 아내 되는 사람도 우리 동네 출신인데 그 여자 집안이 워낙 강성으로 멸나기로 유명했고 아내도 좀 성격이 세서 자주 갈등이 있던 걸로 알아. 결국 성격 타일 이기지 못하고 별거를 오래 했지. 아내는 서울로 가버리고 대호 아빠만 지금 이 고향에 남았는데 그래도 아무리 미워도 생활비랑 양육비 꼬박꼬박 붙였어. 그러다가 언제였나? 겨울에 혼자 살 때였지. 우리 현장에서 주기적으로 밥 해주는 한밭집 식당에서 그 일하는 여자가 새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대우를 낳아준 친엄마지. 두 분이 식당에서 만나신 거였군요.
둘 다 수더분한 게 성격이 비슷했어. 말도 없고 착하고 그냥 서로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지. 뭐 깨끗하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임신을 하게 된 건 그건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나까지 탓하고 싶진 않아. 결국에 대호 엄마는 대호를 낳다가 그랬으니까. 네, 그 얘긴 들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 대호 아빠는 자기가 책임질 거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본처 쪽에서 절대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버틴 거지. 그 본처 집안에서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했대나 봐. 지지고 볶더라도 무조건 부부로 살아야 된다 이거지. 심지어 아이까지 우리가 키울 테니까 서울로 돌아와서 살라고 압박까지 했어. 고민 끝에 대호 아빠는 결국 애를 위해서라도 다시 합치기로 하고 가장 역할을 최선을 다하려 한 거야. 근데 왜 지금 가족들은 대호 씨 아버님을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문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내려온 아이니까 미울 수밖에 없었겠지. 대호 아빠는 욕은 자기에게만 하라며 아들만큼은 그 죄책감 벗어나게 하려고 더 열심히 일했어. 대호가 몸이 아프다니 병원비 물론이고 생활비에 앞으로 재산도 따로 남겨놨지. 재산을 대호 씨 앞으로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고향 땅을 판 걸로 알고 있어. 대호가 그때 당시는 어리니까 본처한테 맡겼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사고를 당한 거야.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로. 추락사요? 회사 측에서 꼼꼼히 검수를 안 한 탓이지. 그래서 아마 회사 쪽에서도 쉬쉬했다고 합의금부터 산재까지 돈도 꽤 두둑하게 챙겨줬을 거야. 역시 말이 다른 거였어. 대호 씨 아버지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가족들이 일부러 대호 씨 재산이며 양육비까지 다 가로챈 속셈으로 일부러 속였던 거야. 대호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가족들이 사실을 숨긴 채로 그 돈을 모두 빼돌린 것 같아요. 이제야 저도 과거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말씀해주신 덕분에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나 아는 대로 말한 것 뿐인 걸 뭐. 그래도 대호 아빠를 기억하는 이라도 남아서 다행이구만. 네, 정말 다행이에요. 좋아. 이 조각들을 추적해서 법적 증거로 만들어 보는 거야. 가족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니까. 2주 후. 김변, 네가 부탁한 그 사건 말이야. 내가 미리 좀 조사를 해봤거든. 벌써요? 어떠셨어요? 역시 문제가 많았죠? 문제가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일단 네 남자친구 명의 계좌부터 말이야. 이 계좌 예비 남편 본인도 모르고 있었다 했지? 네, 맞아요. 형님이랑 형수님이 그 존재 자체를 숨기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지. 이 계좌가 네가 말한 대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산 계좌가 맞는 것 같아. 은행에서 확인해보니 개설 연도도 그렇고 처음 만든 것도 아버지라 하더라고. 처음 이 통장을 만들었을 때 상당한 액수가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텅 비었어. 계좌이체 내역을 추적해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인출됐고 그 돈은 거의 모두 예비 남편이 형과 형수 명의 계좌로 들어갔어. 개인적으로 남자친구가 준 돈은 내가 확인한 것만으로도 거의 수억 대야. 그렇겠죠. 벌써 입사하고 지금까지 연봉을 거의 갖다 바친 거니까요. 이 계좌에 흘러간 돈으로 명품 구매, 고급 리조트 예약, 해외여행 등등 개인적 용도로 마구 써버린 흔적이 많더라고. 정말 너무하네요. 제 남자친구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점이지. 피해자는 착취당하는 상황을 전혀 인지 못하게 되는 거야. 아마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죄책감을 심어줬을 거야. 어떤 딴 생각도 못하게 말이야. 맞아요. 세뇌시켜서 정확한 현실 파악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네 남친 형이 대표로 있는 그 회사 있잖아. 내가 거래 내역을 좀 봤는데 상태가 꽤 심각해. 상태가 심각하다뇨? 일단 허위로 직원 등록을 통해 임금을 빼돌리는 수법이 보이고 회사 비용으론 개인적인 지출을 지속적으로 해왔더라고. 대표적으로 접대비 처리라고 올린 금액이 거의 전부 개인 식사나 여행 비용이었어. 이건 명백한 탈세, 업무상 횡령까지 걸릴 문제고. 게다가 네 남친 명의로 된 카드까지 발급받아서 멋대로 사용했더라. 그 사람들 그냥 제 남친을 자기들 ATM 정도로 생각한 거네요? 정확히 말했네.
처음부터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돈줄로서만 본 거지.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죠. 응, 좋아. 일단 네 남친에게는 이 모든 사실을 정확히 알려야 돼. 그 사람도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야 법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니? 너랑 결혼할 사람이라는데 내가 우리 후배님 일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 이거 내가 직접 끝까지 도와줄게. 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선배님. 그날 저녁.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이용을 당했었더니 자기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그 사람들 밑에서 바보같이 살았을 거야. 사실 난 아버지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어릴 때부터 그 얘기만 들었으니까. 모두가 나한테 손가락질했어. 내가 부정한 존재다. 네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민폐를 끼치는지 아느냐.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 걷어준 거다. 누가 불륜녀 자식을 키워주냐. 이럴수록 우리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계속 듣던 말들이었어. 그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고 가스라이팅 한 거야. 자기 죄책감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돈을 착취한 거지. 정말 아버지가 나 버리지 않았던 거지.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거 맞지? 네, 확실해. 아버님은 정말 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야. 자기가 태어난 게 실수가 아니라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정말로 내 존재 자체가 늘 부끄러웠거든. 친부모조차 버린 나를 살아갈 수 없었어. 남의 행복을 앗아간 주제에 너를 만나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끊임없이 의심했어. 아니야. 이제 더는 대우 씨 자신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 자기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사랑받을 자격, 행복할 자격도 충분히 있어. 그래. 이제부터 더 이상 바보같이 당하면 안 살 거야. 그동안 내가 보낸 돈, 이제 형수님에게 한 푼도 보내지 않을 거고, 형과 형수님이 가져간 돈도 반드시 돌려받을 거야. 맞아, 그렇게 해야지. 나도 끝까지 도울게. 응, 이제 내 옆에 너도 있고, 날 진심으로 생각했던 아버지도 계셨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뺏어간 내 인생과 권리를 꼭 돌려받을 거야. 저는 그 사람들 뜻대로 살지 않을 거고, 앞으로는 내 의지대로 내 인생 살 거야. 좋아. 그거야말로 진짜 자기 모습이지. 용기 내줘서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난 계속 속고만 살았을 거야. 진짜 고마워, 진심으로, 하나야. 1개월 후. 무슨 일로 저만 따로 부르셨나요? 이제 도련님이랑 결혼할 사이니까 내가 마른 편히 놓을게요. 그러세요. 아니, 둘이 결혼한다고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쳐도 되는 건가 싶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아니고 도련님이 돌연 월급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어. 갑자기 지원을 끊는다는 게 말이 돼? 동서가 벌인 짓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도련님은 혼자 그런 판단 못 내릴 사람이거든. 동서가 괜히 들쑤시니까 도련님이 안 하던 짓 한 거지? 아니요.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너무 대우실 약하게만 보시네요. 지금 내 앞에서 도련님을 어떻게 보느냐 묻는 거야? 내가 동서보다 더 도련님 잘 알면 잘 알았지 모르진 않아. 내가 거의 없다시피 키운 도련님을 동서가 뭐라고 말을 얹을 수 있겠어? 좋게 말할 때 다시 월급 받는 건 우리한테 오도록 해줘. 그간 10년 넘게 돈을 받아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히 키움값 갚은 거 아닌가요? 충분히 갚았다니? 동서, 아이 안 키워봤지? 그것도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애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긴 알아? 어머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알면 이렇게 말할 순 없지. 어머님은 자는 도련님 몰래 쥐어받기도 하고 남자애가 몸 약하다며 골골댄다고 진짜 싫어하셨어. 그런 어머님이 육아를 했을까? 아니, 온전히 내 몫이지. 내가 아니었으면 도련님 사랑구실도 못했을 거야. 내가 귀하게 키워서 이제 휴대하라는 건데 그걸 왜 동서가 막아? 귀하게 키웠다고요? 본체는 이렇게 화려하게 잘 꾸며놓고서 별채라고 이름만 붙인 창고 같은 방에 혼자 방치하는 게 귀하게 키운 건가요? 어린애한테 돈 먹는 귀신이란 말이나 퍼부면서 학원비도 아깝다고 안 보내주고 사업 어렵다는 이유로 대학 등록금도 안 대줬다고 하던데 뭘 귀하게 해주셨단 거예요?
어린애 키워본 적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집안 사정도 모르면서 어디 건방지게. 집안 사정을 너무 잘 알게 돼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비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숨겨둔 게 꽤 많더라고요. 뭐? 무슨 소리라는 거야? 대호 씨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대호 씨 앞으로 남긴 유산 계좌요. 그 계좌, 존재 자체를 숨기고 그 돈을 몰래 빼돌려서 형님 명의 계좌로 수년간 수억 원을 인출한 흔적도 남아있고요. 그동안 남편에게 받은 돈의 행방도 어떻게 쓰였는지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그건... 게다가 예비 아주버님 회사에서 일하지도 않는 없는 직원 만들어서 월급 빼돌린 거, 회사 자금으로 개인적인 여행비와 명품산 기록들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이거 다 횡령이고 탈세예요. 이쯤 되면 법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 아시죠? 무슨 기록? 그런 일 없어. 그럴 리가요? 모든 증거를 다 확보했고 이미 변호사들한테 고소장 접수했고 아마 이 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가를 묻게 될 거예요. 뭐야? 사실 이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너무 추악하잖아요?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라 그냥 대호 씨한테 달라붙은 거머리 같은 기생충에 불과해. 어린애를 몰아 세우면서도 그 애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히 먹고 사니까 행복하셨어요. 정사. 그래,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지 말고 이것만 받아줘. 이거 어머니 통장이야. 우리 집에 있는 전 재산이니까 이거 다 가져가. 그러니까 제발 소송이니 뭐니 하지 마, 어? 소송은 진짜 안 돼. 지금 상황에서 어머님까지 팔아먹을 작정이세요. 이제는 나이 드신 어머님 통장까지 내놓으면서 지들 살 길 찾는 거예요? 아니, 진짜야.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라니까? 제발 좀. 형님이 말한 전부란 걸로는 지금까지 빼앗아간 돈과 비교하면 한참 부족해요. 이미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다 밝혀졌으니까. 그럼 법정에서 제대로 따져봅시다.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사과야?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말아줘. 이제 와서 그 미안하단 빤한 말이 믿어질 것 같으세요? 예비 형님이랑 아주버님 그리고 어머님까지 지금껏 대호 씨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변호사인 거 잊으셨나 본데 제 모든 인맥 다 동원해서라도 이 싸움 반드시 이길 거예요. 최고로 좋은 변호사 붙일 거니까 제대로 준비하세요.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가족이잖아. 이제 말까지 놓는다 이거지? 좋아, 그럼 나도 놓을게. 가족이라 했지. 대호 씨가 지난 10년간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면서도 눈 감았던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야. 가족 같은 소리 하지 마. 진짜 가족이면 이렇게까지 못해요. 이미 늦었어요. 소송 무조건 진행할 겁니다. 안 돼. 몇 개월 후. 대호야, 잠깐만 기다려봐. 재판 말곤 내가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을 텐데. 대호야, 형이 잘못했다, 어? 그래요, 도련님. 우리가 눈이 좀 멀었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내가 그 집에서 어릴 때부터 당한 거 생각하면 지금 당신들이 당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많이 힘들었을 거란 거 모른 척해서 미안해. 이제라도 우리가 다들 이 돈 갚을 테니까 제발 소송만 취하해줘. 형이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서 그래. 그럼 난 뭐였는데? 내 평생을 그렇게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형이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면 내가 들어줘야 되는 거야? 맞아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었어. 누르님이 벌어다 준 그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도 그렇게 대한 게 너무 부끄럽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었단 거 진짜 알겠어. 이제야? 아니, 절대 아니야. 당신들은 여전히 똑같아. 가족이 아니라 내 돈이 끊기니까 이제 와서 아쉬운 거잖아. 돈 뜯어내는 거 말고 당신들이 나한테 진짜 가족으로 대우해준 거 하나라도 있어? 단 하나라도? 대호야, 제발 이러지 마. 형이 잘못했다. 내려면 내 회사도 끝이고 우리 집도 다 끝나. 네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제발 부탁할게. 형은 끝까지 자기만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 집에서 살면서 얼마나 당신들한테 용서 빌었는지 생각도 안 나지? 용서해달라고 빌던 나한테 침 뱉고 비웃었으면서 이제 와서 용서를 원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형이 알기나 해. 도련님, 어머님도 생각해야죠.
어머니 핑계대지 마요. 이제 어머니마저 팔아먹지 말라고요. 형수님은 나 단 한 번이라도 사람으로 봤던 적 있어요? 어머니가 나 때릴 때 모른 척했던 게 형수님이었죠. 돈 끊기니까 이제 와서 용서 구걸하는 당신들 보면 소름이 끼쳐. 태우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두 사람이 원하는 내 모습 더 이상 없어. 다시는 나한테 접근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을 떠올리면서 후회하면서 살아. 난 절대 용서 안 할 테니까. 도련님, 도련님. 그 이후로 예비 아주머님과 예비 형님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 사람들 재산은 전부 가압류됐어요. 물론 그 금액이 그동안 대호 씨가 잃었던 시간과 상처받은 마음을 완벽하게 보상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의 정의는 회복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돈의 액수보다 그들이 받은 사회적 비난과 치욕스러운 평판이 더 큰 벌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주변의 소문으로 들리는 바로는 회사마저도 문을 닫게 됐고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기 바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소송과 싸움을 뒤로하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아도 좋았어요. 진심으로 우리를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작은 결혼식이었거든요. 특히 제 부모님은 대호 씨의 과거에 대해 모두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홀로 견디며 살아왔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해 주시고 더 따뜻하게 대해 주셨죠. 대호 씨는 그때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호 씨는 그때의 기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말했답니다. 정말 이제부터가 우리의 시작이니까요. 잘 들어주셨나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